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육식갑자 일주론을 개의 일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은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주학의 모든 기초 공부를 다 하셨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사주통변을 하시려면 각각의 일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주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개의 일주는 육식갑자의 맨 마지막 일주입니다. 간여지동으로 고집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인정이 많고 주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천재처럼 영특하기도 한 개의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개의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겁재인 해수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제왕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 지장간 속에는 관성인 무토, 식상인 간모, 비겁인 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관성인 무토는 일지 해수를 보아서 12운성으로 절제에 놓이고 식상인 간목은 장생지, 비겁인 임수는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개수는 삼명통에서는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라 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흘러 내려가는 계곡물 그리고 생명수 또는 맑은 물이기도 합니다. 병화가 양 중의 양이라면 개수는 중의 음입니다. 개수는 병화 태양이 바로 옆에 있게 되면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해수는 현하로 표현하고 있는데 흘러가는 큰 강물과 같은 것으로 역마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은 둥근 그릇에 담게 되면 둥글게, 사각 그릇에 담게 되면 사각의 모양이 되듯이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해수는 천수성으로 건강에 의미도 있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육음으로 일양이 희생하는 자수의 바로 앞에 있어서 새로움을 준비하는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인과 을, 묘가 시작하고 이를 버리는 사람이라면 임자일주와 개일주는 마무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물은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일주는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개의 일주는 인에 해당하는데요. 양인 만큼은 아니어도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남다른 면이 있고 항상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장간 속에 식상, 관성이 함께 들어있어서 결혼 전에 혼전 임신 가능성이 많고 연애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일지해수는 술의 천문성을 갖고 있어서 학문에 뛰어나고 우수한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개는 깊은 물, 흐르는 물의 형상이라서 물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피해가고 또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또 어떤 그릇에 물을 담던 그 그릇의 모양처럼 변하듯이 순리를 따르고 융통성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번 흘러 내려간다면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 번 틀어진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장간 내에 겁재로 인해서 재물을 잃고 크게 상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장생으로 놓여서 언변에 아주 능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관, 경관에서 관으로 인한 풍파는 한 번쯤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의 일주는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지랖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무토 정관이 절제에 놓이니까 남편과는 무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여지동에다 상관, 경관의 모습까지 더해져서 해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일간이 지장간과 안 명합하고 있어서 헤어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해수는 겁재이면서 12운성으로 제왕에 놓이고 그리고 해수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관성인 무토는 일지 해수를 보아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왕궁 절좌에 해당합니다.
관이 절퇴에 놓이게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서 직주의 이동이 잦게 됩니다. 그러나 관이 암명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또 다른 일자리가 바로 이어져서 끊이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절퇴에 놓인 관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간섭이나 충고도 싫어합니다. 여명의 경우 관이 절퇴이면서 상관 경관하고 있어서 해로가 어려울 수 있고 남편의 덕이 없고 또 시댁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관을 안명합하고 있으면서 쟁관에 놓여 있어서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 덕이 없고 자식과는 일찍 조년 이양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식상인 간목은 일지 해수를 보아서 장생지에 해당하니까 왕궁 생좌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의식주를 관장하는 식상이 왕궁생이라면 건강해서 장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이 왕궁생이니까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어서 활동성이 아주 왕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왕궁생이면 사람됨이 착하고 동정심이 남달라서 베풀기를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치다 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은 현달하고 똑똑합니다. 자식에게는 온갖 사랑을 듬뿍 주게 되고 남편보다는 자식이 항상 먼저입니다. 자식 덕은 있는 사람이지만 남편과는 자식 낳고서는 정이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득자부별의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와는 가깝게 잘 지내게 됩니다. 지장간 속 비겁인 임수는 일지 해수를 보아서 걸록에 놓이게 되니까 왕공록좌에 해당합니다. 겁재가 왕공록이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욕심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쟁심이 대단하고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겁과 쟁관의 양상이라서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제들 중에는 잘 나가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가 내 재물을 가져가는 일만 없다면 형제들끼리는 우애가 좋을 것입니다. 겁재가 재성과 합을 하니까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업을 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음일간이니까 음간을 인종에서 보면 재성인 정화가 왕궁 태종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이 절태에 놓이게 되면 부친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벌기도 하지만 관리에 소홀하면 다 새어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득다 실다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만큼 관리를 잘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와는 무정하기 쉬운데요. 많이 벌어와도 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해 보면 신금이 왕궁 욕종에 놓이게 됩니다. 모친은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친 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왕궁욕에 해당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주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원처 학문하기 쉽습니다. 개해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해 일주는 지장간 속 겁재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또 관이 절지에 놓여 있어서 정이 없는 남편과 의 관계가 무정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 간목이 장생지에 놓여 있어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손해보는 일이 종종 많습니다.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개의 일주를 가진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육식갑자 일주론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모아둔 자료와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보충해서 더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전체의 구성,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주론만으로는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